그 결과 말고 내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는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민주당 측이 예측한 판세를 보니까 전국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민주당의 예측과는 정반대로 4군데 정도만 민주당이 승리를 거뒀고 사실상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딱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방선거와 180도로 바뀌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여기까지만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곱씹게 되면 더 기분이 좋아지실 겁니다. 일단 이번 선거 결과에서 눈에 띄는 곳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좀 놀랐던 게 성남시장인데 신상진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당선이 됐어요. 성남시가 어떤 곳입니까? 지난 12년 동안 민주당 쪽에서 해왔던 지역이고 심지어 지금의 이재명을 만들었던 곳이 바로 성남시예요. 그런데 그 성남시를 12년 만에 국민의힘 쪽에서 탈환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곳이 호남 지역입니다. 겉으로만 봤었을 때는 호남이니까 당연히 민주당 찍었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광주시도지사 선거 결과를 좀 보시게 되면은 국민의힘의 주기한 후보가 15% 이상을 득표했고요. 그리고 전남시도지사 선거에서도 이정호 후보가 15% 이상을 득표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북시도지사 선거에서도 조배숙 후보가 15% 이상을 득표했습니다. 제가 지금 호남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을 쭉 말씀을 드릴 때 15%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15%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왜냐? 15% 이상 득표를 해야 그래야지 선거 비용 전액이 보존이 되거든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5% 이상을 보수 쪽에서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 이게 진짜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눈에 띄는 후보가 이정현 후보인데요. 이정현 후보 같은 경우는 놀랍게도 곡성군에서 40% 이상을 득표했습니다. 그리고 순천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40% 가까이 되는 득표를 기록했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봐야 되는 게 호남 지역의 교육감 선거였습니다. 이번에 광주 교육감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이정선 후보랑 박혜자 후보 두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이정서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정서 후보에게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강한 진보 성향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비정교조 출신이라는 겁니다. 광주 교육감 선거에서 비정교조 출신이 당선됐다라는 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결과이죠. 그래서 호남 지역은 분명히 이런 식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참으로 아쉬운 게 뭡니까? 교육의 측면을 생각을 해봤을 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교육감은 조희연이 당선이 됐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조희연이가 잘해가지고 당선이 된 것이 아니라 보수 쪽에 있는 교육감들이 단일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제발 다음 선거에서는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진보 쪽에서 교육감을 맡는 것이 아니라 보수 쪽에서 교육감을 맡아야 그래야지 아이들한테 우리가 좋은 교육을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우리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번 선거에도 교육감 선거 별로 관심 없으셨죠? 다음 선거에는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야 그나마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